동료들은 여성에게 왜 한국행을 선택했냐고 그런 나라에 가면 고생할 거라고 합니다. 여성은 당황하면서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중국이나 일본이 더 좋지 한국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성은 웃으면서 고생하는 건 자신이 아닐 거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스페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에 살고 있는 비비안입니다. 저는 스페인 아이베리아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승무원입니다. 아직은 신입 승무원이라서 스페인 내에서 다니는 국내선만 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서 이 일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승무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10대 때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해외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멋지게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을 잃지 않고 정말 멋졌던 승무원분들의 모습이 머릿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꿈은 승무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주위에서는 승무원이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서비스직은 체력도 많이 들고 비행기에서 다양한 손님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게 승무원을 꿈꾸게 된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항공서비스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스페인에서 가장 큰 항공사에 인턴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친구인 나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도 가깝고 학교도 같이 다녀서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나탈리아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는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했는데 제가 봐도 정말 재미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 보였어요. 나탈리아는 그냥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머물지 않고 한국어를 전공하였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한국의 유명한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꿈이던 승무원이 된 것과 한국에서 일하게 된 것을 축하해줬어요. 먼 나라로 떠나는 친구가 아쉽기는 했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였어요. 그리고 자주 서로의 소식을 전하면서 연락하였는데 나탈리아는 한국이 정말 좋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 속의 한국은 정말 좋았고 발전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저는 빨리 한국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인턴으로 승무원을 하면서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었지만 역시 직접 승객들을 상대로 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 국내 비행을 할 때는 음료 주문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음료를 내간 일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는지 웃음이 나오기도 하네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로 일하면서 배우는 것은 역시 차이가 커서 실수로 선배들에게 꾸중 들을 때면 저는 이런 일에 안 맞는 것인가 자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선배들은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할 때는 적절한 조언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손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먼저 살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인턴에서 정식 항공사 승무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턴일 때는 주로 스페인 내를 다니거나 유럽에 가까운 나라만을 가는 당일로 끝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승무원이 된 후에는 먼 거리의 비행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기들은 아직 유럽의 먼 나라나 미국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었어요. 저는 아시아로 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항공사에서 한국이 요즘 승객이 많으니 한국에서 머물면서 한국행 비행기를 전담해줄 승무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하겠다고 지원하였습니다. 그러자 제 동기 승무원들은 그걸 왜 지원하냐고 난리였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한국은 좋은 나라고 한국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더니 잘못 안 거 아니냐며 저에게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이면 몰라도 한국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 나탈리아에게 한국에 대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아시아에 대해 경험해보지 않은 동기들은 모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처음으로 비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처음 승객으로 맞게 되어서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선배들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이번 비행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 사람들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드디어 승객들의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많은 수의 동양인 승객들이 비행기의 탑승 게이트로 몰려왔습니다. 승객들은 겉모습부터 너무 깔끔했고 다들 키도 컸어요.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과 달리 외모가 멋져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탑승 수속을 위한 줄이 꽤 길었음에도 여유롭게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한국 승객들은 체크인을 위한 표와 여권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바로 체크인해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유럽 나라를 가서도 미리 체크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것저것 말을 해야 그제야 꺼내드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너무나 달라서 놀랐습니다. 여유롭게 있다가 저를 보면서 웃어주기까지 하는데 미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비행기 탑승도 경험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평소보다 빠르게 승객들이 모두 기내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탑승 수속을 하고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서 좌석도 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짐도 알아서 선반에 잘 올려놓았어요. 어떤 한국 승객은 상단 짐칸이 모자라서 짐을 못 올리는 승객이 있는 걸 보자 자신의 위쪽 선반이 여유 있다고 알려줘서 빠르게 짐도 모두 넣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은 보통 승무원의 역할이었는데 서로서로 도와서 짐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행 전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람도 없어서 제가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이 시작된 후에도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기 전에 일어나는 사람도 없어서 너무 편했습니다. 저는 기내식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서 선배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다른 승객들과 참 다르다고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들은 이런 일을 경험한 승무원들은 다들 장기 비행이라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질서도 잘 지키고 항공기에서도 예절이 바르기로 유명하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행 전담 직원을 신청한 거 너무 잘했다고 제게 말하셨어요. 저는 뿌듯한 기분으로 기내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에게 드리려고 가서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한국 승객은 벌써 좌석 테이블을 펼쳐서 식사 준비를 모두 끝내고 제가 식사 종류를 물어보자 바로 자신이 원하는 식사 종류를 말해주었어요. 게다가 옆자리 일행의 메뉴까지 같이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받으면서 따뜻한 미소로 고맙다고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들 이렇게 매너가 좋은 건가요? 제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다가오자 저는 입국 신고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펜이 필요한 승객들이 없나 살펴봤습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대부분 승객이 펜이 없어서 펜을 달라고 이리저리 아우성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승객이 거의 없었는데 대부분의 한국 승객은 자신의 펜을 준비해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펜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펜을 빌려주기까지 했고 입국 신고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선 눈이 동그래졌고 왜 선배들이 한국 승객을 좋아하는지 직접 경험해보니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승객들이 너무 좋아져서 한국을 지원하길 잘했다면서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였습니다. 너무 멋진 한국 승객 덕분에 평소와는 다르게 편한 비행을 한 저는 인천공항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인천공항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출발한 마드리드의 바라하스 공항도 세계 공항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공항이었지만 이곳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대단히 크면서도 공항의 조명도 밝고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공항에는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넓은 공항을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정 호텔에 짐을 놔두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 나탈리아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밖으로 나오자 멋진 도시와 높은 빌딩들과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지난번에 비행 다녀온 뉴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한국은 지하철이 편리하다고 나탈리아가 지하철로 우리가 만날 곳에 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한국의 지하철은 넓고 깨끗했고 핸드폰 지도 어플로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도 모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도 지하철이 있긴 하지만 지어진 지 너무 오래돼서 역들이 좁고 입구도 몇 개 없었어요. 게다가 오직 스페인어 안내방송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안내방송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지하철은 수동문이라서 정신을 팔면 문이 안 열려서 내릴 곳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최신식의 자동이라서 저는 한국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게 도착한 역은 안국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움에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드디어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는데 나탈리아는 이곳이 한국의 전통적인 가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옥마을로 걸어갔는데 한국에 와서 정말 놀라운 점이라면 거리가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드리드는 역사도 오래되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거리가 깨끗하지 않아서 관광객들에게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서 한국의 깨끗함이 놀라웠습니다. 북촌은 전통적인 한옥이 잘 보존된 곳으로 골목골목을 걸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 풍경이 아름다워서 감탄하였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들렀는데 한옥으로 된 카페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차를 주문하였고 저는 대추차라는 것을 마셨는데 달콤하면서도 맛있어서 계속 홀짝거리면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구경하면서 한옥에서의 생활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북촌은 작은 공방들과 가게들이 골목에 많이 있어서 한국적인 느낌이 드는 예쁜 소품들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어서 눈이 즐거웠습니다. 저녁은 인사동이라는 한국의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곳으로 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과 느낌이 비슷했는데 인사동은 고즈넉한 분위기와 전통 가게들이 가득했고 한국의 고유한 공예품, 서예, 회화, 도예 등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페인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 나는 인사동이라는 곳도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맛집으로 가서 매콤한 떡볶이와 김밥을 먹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이곳이 자신이 사랑하는 맛집이라고 했어요. 메뉴를 주문 후에 기대감에 부풀어서 우리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스페인에 있을 때도 매운 페페론치노나 피칸테 등의 고추가 포함된 요리가 우리가 즐겨 먹는 요리여서 저는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라는 음식이 너무 기대되었어요. 떡볶이의 색깔은 말 그대로 빨간색이었는데 저는 그 색깔을 보면서 무슨 맛이 날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젓가락으로 잡고선 먹었는데 제가 많이 먹던 매운맛과는 다르게 고추장이라는 양념은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나탈리아는 이 고추장이라는 양념은 고추를 발효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특별하고 더 깊은 매운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매콤한 양념의 떡이라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나탈리아처럼 저도 떡볶이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김밥을 같이 먹었는데 떡볶이의 매운맛이 덜해졌고 김밥도 너무 맛있어서 한국에서 먹는 한국 요리를 즐겼습니다. 김이라는 음식은 처음 먹었는데 김과 밥 안에 다양한 채소가 들어있어서 정말 건강해질 것 같은 음식이었는데 맛도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입맛에 잘 맞다니 한국이 너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식사하면서 제가 비행 때 겪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탈리아는 자신도 회사에서 한국 사람들과 일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IQ가 높은 것인지 눈치도 빠르고 일처리도 빨라서 같이 일하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엄청 느긋한 것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도 그 속도에 익숙해졌다면서 웃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한국 여행을 하자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구해준 숙소에서 선배 승무원과 함께 둘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스페인을 비행하였습니다. 한국에 익숙해지면서 한국어도 몇 마디 할 수 있게 되어서 비행기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하거나 하면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가워해 줬어요.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비행에서는 스페인으로 가서 일정이 맞아서 동기들과 함께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모인 동기들은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있냐고 왜 그렇게 표정들이 안 좋냐고 물어봤어요. 동기들은 중국과 일본행 비행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고생이 여러 차례였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비행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처럼 보였고 문제가 생겨도 일본 사람들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선 비행하고 나서 항공사에 연락해서 항의에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비행 중에 불편한 일이 있다고 말해주면 바로 해결될 일을 꼭 비행 후에 항의가 들어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힘든 승객은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너무 시끄러운 건 기본이고 탑승 시간 내에 제때 도착 안 해서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뜨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너가 최악이라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진상 고객들도 많고 이상한 냄새도 나서 중국 승객이 비행기에 타는 날에는 몇 배는 긴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기만 해도 어떨지 상상이 돼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기들은 한국은 어떠냐며 중국과 일본이 이 정도면 한국은 더 힘들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한국 승객들이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눈치도 빠르고 행동도 빠른지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한국도 얼마나 선진국이고 대중교통도 편하고 살기도 너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기들은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옆 나라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냐면서 한국행 지원을 하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서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신이 먼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영원히 한국행 비행기만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승객을 만날 수도 일본 승객을 만날 수도 있으니 각오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한국 승객들과 행복한 기억을 계속 쌓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비비안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해외 승무원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승객이 바로 한국 승객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비행기를 타는 매너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되는데요. 한국 승객은 식사가 나오기 전에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고 메뉴도 미리 골라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탑승할 때도 여권과 탑승권을 미리 준비해서 줄을 서 있어서 빠르게 탑승을 마친다고 합니다. 수화물의 무게까지 미리 잘 맞춰와서 중량 초과로 짐을 빼느라 시간이 걸릴 염려도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렇게 멋진 한국 승객이니 승무원들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비비안 씨도 한국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직접 경험하고 나서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한국인의 따뜻함 넘치고 질서 있는 매너가 고마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